자, 이제 말소 회복 등기를 보도록 하죠. 말소 회복 등기. 자, 말소 회복 등기는 이제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 하는 등기죠. 그래서 전부가 부적법하면 전부 말소 회복, 일부가 부적법하면 이제 일부 말소 회복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만 할 수 있지, 자발적으로 말소했을 때는 말소 회복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부적법한 말소 등기가요, 등기관이 잘못해서 이루어졌어요. 등기관. 그러면 등기관이 잘못했기 때문에 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회복 등기를 합니다. 직권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직권으로 말소회복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따로 소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직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기관이 잘못해서 부적법하게 일부가 말소됐을 때요, 말소회복 등기 소송을 제기하면은요, 법원에서는 등기소 가가지고요, 말소회복 등기 해달라고 큰 소리 한번 치면은 직권으로 알아서 해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소라는 것은요, 뭔가 다툼이 있었을 때 하는 것이지, 직권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소제기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5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불법으로 말소됐어요. 자, 그러면은 소유권이 이전됐다를 쟀을 때 이때 말소회복 등기는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느냐? 말소회복 등기도 공동 신청이기 때문에 말소회복 등기를 이제 청구를 하는 거죠. 자, 말소회복 등기 청구는 항상요,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합니다. 말소 당시. 그러니까 말소 당시의 소유자. 그러니까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A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는데 이게 말소가 됐어요. 자, 말소가 됐으면 말소도 없습니까? 말소회복 등기도 공동 신청이에요. 이 등기가 원래 공동 신청에서 이루어졌던 등기였기 때문에 이게 적법하게 말소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소회복 등기도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소유권이 이렇게 이전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말소회복 청구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누구와 공동으로 말소회복 등기를 할 것이냐에 있어서 현재의 소유자냐, 종전 소유자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를 봅니다. 그래서 말소가 되고 이전이 됐으면은 말소 당시에는 갑이었으니까 이때는 갑을 상대로, 이전이 된 상태에서 말소가 됐으면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가 을이었으니까 을을 상대로, 그러니까 항상 말소 당시의 소유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말소회복 등기는. 자, 15번인데요. 15번. 자, 말소회복 등기도 권리의 등기로서의 그 회복 등기를 통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승낙서 제공해야 돼요. 그럼 이때 이해관계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 기록만 보고 형식적으로 판단하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있어서요, 권리의 변경 등기에서의 이해관계는 변경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이니까 변경 등기 시, 말소 등기에서 이해관계는 말소 등기가 됨으로 손해보는 사람이니까 말소 등기 시, 회복 등기에서 이해관계는 회복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이니까요, 회복 등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겠죠. 말소 등기 시가 아니라 회복 등기 시. 자, 3번은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제공을 하지 아니하였어요. 제공을 하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소회복 등기가 돼버렸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습니까? 제공을 안 했기 때문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주장을 못해요. 말소회복 등기에 주장을 못한다. 말소 등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해관계는 승낙서가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등기가 됐을 때는 그 등기를 가지고 그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원칙 주장을 못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무효라는 거죠. 무효다. 근데 무효인데 만약 이것이요, 실체관계에 부합을 해요. 이 사람이 어차피 승낙 의무가 있어요. 어차피 승낙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소로 들어가면 어차피 승낙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승낙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거죠. 그럼 실체관계에 부합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도 유효가 된다. 그러니까 실체관계 부합 나오면은 다 유효다라는 거죠. 관할 위반하고 등기상 위반을 제외하고는. 자, 그 다음에 5번은 회복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 명의야. 양립할 수 없는 등기 명의는요, 회복 등기가 되기 전에 먼저 말소돼야 될 사람이에요. 회복 등기, 이게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양립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회복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회복 등기 전에 먼저 말소돼야 될 등기예요. 우리가 말소 등기에서 비슷한 걸 했죠. 회복 등기, 말소 등기에서 비슷한 거 했잖아요. 그래서 회복의 전제로서 먼저 말소돼야 될 등기예요. 그러면은 회복 등기 당시에는 원래 먼저 말소됐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승낙은 필요 없다. 그럼 우리가 보통 양립할 수 없는 등기 그러면요, 소유권과 소유권이 양립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용의권과 용의권이 양립할 수 없죠. 그러면은 저당권과 용의권은 양립할 수 있고 같은 저당권끼리도 양립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없습니까? 이해관계 될 수 있지만은 용의권과 용의권과의 관계에서는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말소돼야 될 사람이니까 이해관계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16번은요. 이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아닌 사람.
가끔씩 이런 게 나와요. 이해관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자, 그럼 보죠. 손해보는 사람이니까요. 순위 1번 저당권을 회복함에 있어서 1번 저당권 말소 전에 등기되는 2번 저당권자예요. 그럼 1번 저당권자가 있고 2번 저당권자가 있어요. 있는데 1번 저당권자가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2번 저당권자는 1번으로 순위가 승진을 하죠. 우리나라는 순위 승진의 원칙이니까 순위가 승진해요. 그런데 순위가 승진해서 내가 1번 저당권자가 됐는데 갑자기 1번이 회복을 해버려요. 그럼 나는 1번에서 다시 순위가 2번으로 밀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해관계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것도요. 그러면은 1번 저당권이 말소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들어왔어요. 말소 이후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전세권자가. 근데 말소 이후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최선순위 1번인 줄 알겠죠. 근데 1번이 회복돼 버려요. 그럼 후순위로 밀려버리겠죠. 이 사람도 이해관계 되겠죠. 그러니까 말소 전이든 후든 간이었습니까? 후순위자가 있었는데 말소 전이든 후든 간에 내가 제 천순위자가 됐는데 1번이 회복돼 버리니까 후순위로 밀려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떻습니까? 이해관계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선순위 지상권을 회복함에 있어서 후순위 저당권자. 선순위자가 회복되니까 어떻습니까? 후순위자는 이해관계 되겠죠. 선순위 저당권 회복할 때 후순위 지상권자도 당연히 이해관계 되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보죠. 저당권, 지상권, 저당권. 다 떴습니까? 이런 것들 다. 저당권 다 양립 가능한 사람들이죠. 근데 5번은요. 순위 2번 소유권 등기 회복에 있어서 그 소유권 말소 후에 등기한 현재의 소유권자예요. 저희는 소유권이죠. 소유권이니까 양립할 수가 없어요. 양립할 수 없으니까 등기상 이해관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보죠. 2번 소유권이니까 갑이 만약 최초의 소유자였으면 을 해가지고 을 앞으로 해죠. 이제 등기가 돼 있어요. 등기가 돼 있는데 이 등기가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3 해가지고 2번 말소 이렇게 적겠죠. 2번이 말소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2번 소유권이 이제 말소가 됐는데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소가 됐어요. 말소가 됐으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로 보이죠. 그러니까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병이라는 사람이 이제 소유권 이전받았는데 사실은 이게 부적법하게 무효가 됐어요. 부적법해요. 부적법하니까 이 사람의 등기를 회복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전부가 말소됐으니까 전부 말소 회복 등기를 5번 해가지고 씁니까? 2번 회복한 다음에 씁니까? 2번하고 동일하게 다시, 그러니까 2번이니까 2번을 회복하는 거니까 순위번호를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을 앞으로 씁니까? 다시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2번 이제 을의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할 때 병의 승낙이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소유권을 양립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 승낙 필요 없다는 거죠. 승낙. 그래서 우리가 양립할 수 없는 등기 명의인 그러면은 용익권과 용익권, 소유권과 소유권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양립할 수 없으니까 이해관계는 아니에요. 자, 17번 보시면요. 17번.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 아니다. 해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에 17번 말소 회복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자,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부기 등기,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주 등기죠. 또 2번 그 말소 회복 등기에 있어서 이해관계 내 판단 시기는 회복 등기시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도 원칙적으로 권리의 등기로서 공동 신청입니다. 그래서 회복하고자 하는 등기가 공동 신청에서 이루어지는 등기였다면 회복 등기도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회복하고자 하는 등기가 단독 신청에서 이루어지는 등기였어요.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에서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게 부적법하게 말소된 다음에 상속 등기를 다시 회복하려고 해요. 근데 상속 등기도 공동으로 신청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그 회복 등기도 단독으로 신청하겠죠. 그러니까 회복하고자 하는 등기가요. 공동 신청에서 이루어졌던 등기라면 회복 등기도 공동, 단독 신청에서 이루어졌던 등기라면 회복도 단독 신청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부적법하게 말소가 직권에 의해서 잘못을 했으면요. 일단 직권으로 회복 등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5번 말소되었던 등기가 아니라 회복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회복 등기는 등기가 회복된 때로부터 새롭게 등기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죠. 종전 등기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종돈 손유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새롭게 권리가 발생하는 건 아닌 거죠. 애초에 부적법하게 말소된 권리는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는 않잖아요. 원래 소멸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권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자, 18번은요. 멸실 등기입니다. 이제 건물 멸실과 관련됐는데 멸실 등기는 표제비하는 등기죠. 그럼 표제부 등기니까 어떻습니까? 신청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멸실될 때는 그 등기 명의 1개월 이내에 이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 의무가 있죠. 근데 멸실이 됐을 때는 멸실된 때부터 1개월인데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등기가 돼 있어요. 이것도 등기 기록 폐쇄를 시켜야 되겠죠. 그 전에 멸실 등기라는데 이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권으로 멸실 등기라는 것이 아니라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건물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으로 씁니까? 이건 지체 없이죠.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지체 없이 멸실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지 이것을 뭐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멸실 등기도 단독 신청이다. 단독 신청인데 멸실은 1개월, 존재하지 않는 건물은 지체 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멸실 등기라며 있어서 건물이 멸실될 때는 건물의 소유권 명의인이 등기 멸실 등기를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신청하지 않으면 대지 소유자가 대위하여 신청할 수도 있는 거죠. 대위에서 했던 거죠. 대위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4번 멸실 등기라면 등기로 폐쇄합니다. 근데 구분 건물의 일부가 멸실이 됐어요. 그러면 등기 기록 자체를 폐쇄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5층 건물의 5층만 멸실이 됐을 때는 등기 기록 자체를 폐쇄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9번이요. 자, 1번은 앞에서 했죠.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 신청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지체 없이,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건물은 지체 없이 신청해야 된다. 근데 그 기간 안에요. 멸실 등기 신청하지 않았어요.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했죠. 신청 의무.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표제부 등기는 신청 의무가 있지만 그걸 게을리했다고 해서 그 기간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고요. 자, 4번 보시면 토지 멸실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요. 멸실 등기 하려면 어떻습니까? 이건 표제부 등기죠. 표제부 등기는 어떻습니까? 대장이 선행돼야 되겠죠. 그래서 대장 들고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가 어떻습니까? 멸실 등기를 하려면요. 바다가 되어가지고 멸실 등기를 하려면 먼저 지적 공부에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부터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등록 말소를 먼저 시킨 다음에 그 대장 들고 와서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되겠죠. 대장에 등록 말소가 안 돼 있으면요. 멸실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이 선행돼야 된다. 그 다음에 5번은요, 간단하게, 보세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건물 멸실 등기를 이제 건물 소유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데 사실 그 건물에는 저당권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자에게도 어때는 통진합니다. 이거 멸실 등기 신청 들어왔는데 특별한 할 말이 있으면 해보세요. 라고 해서 미리 이제 알려준다는 거죠. 알려준다.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죠. 이 기간 안에 아무 말 없으면요, 그냥 멸실 등기 해가지고 멸실 등기 하면 저당권도 다 말소가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좀 알려주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등기상 이해관계는 아니에요. 멸실 등기가 안 돼도 건물이 이미 멸실돼 버렸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권리는 이미 소멸해 버린 거죠. 이미 소멸해 버린 거예요. 멸실 등기가 안 됐다고 해서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건물이 멸실되면 소유권도 소멸하고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알려준다라는 거죠. 알려준다. 그래서 이의 있으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라 라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가 있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20번은요. 등기상 이해관계는 승낙서를 첨부해야 되는 경우는요. 우리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권리 등기서만 나옵니다. 권리의 변경, 경정, 말소, 말소여부. 세 가지만 기억하시고요. 물론 이해관계는 승낙에 필요한 경우는 권리의 변경 등기를 부기 등기로 할 때 필요한 거죠. 주등기를 할 때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기 등기로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하려면 이해관계는 승낙서가 들어와야 되죠. 근데 5번은요, 규약상 공용불명한 뜻의 등기인데요. 이것은 참고로 기억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제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등장하는 것은요, 딱 세 가지 등기에서만, 하나 더 하면 마지막 5번이에요. 요 등기에서만 등장하지,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전세권 이전, 이럴 때는요, 아예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 등기할 때만 등장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도요. 자, 우리가 규약상 공용부분이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원래는 전유 부분이었어요. 분양을 했어요. 분양을 했다가 여기가 101호가 있는데 분양을 처음에 했습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갑이라는 사람이 A한테 저당권까지 설정했어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살면서 하루 종일 못질만 하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의결권 4분의 3에 의해서 매수 청구를 해버리는 거죠. 쫓아내버린다는 거죠. 돈 줘서 쫓아내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101호를요. 우리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구역으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규약상 공용부분이죠. 그럼 규약상 공용부분이 돼버리면은 전유부분과 절대적 일체성을 위해서 씁니까? 표제부만 두고 갑굴구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갑굴구를 없애버리다 보니까 저당권자가 따라서 사라져버리잖아요. 말소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규약상 공용부분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게 승낙서, 이 사람 승낙서도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10억짜리고 이 사람이 3억에 담보, 저당권 설정되어 있으면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한테 그냥 10억 줘서는 안 되고요. 저당권자한테 먼저 3억 줘가지고요. 승낙서 받아내고, 그 다음 나머지 7억 줘서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승낙서 들어왔으니까 어떻습니까? 규약성 공용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한테 그냥 10억 주고 씁니까? 10억 주고 그냥 규약성 공용으로 만들어버리면 난 3억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게 되면 갑구을구를 없애버리다 보니까 을구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때도 승낙서 첨부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말소 등기죠, 말소. 자기 권리가 말소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이때만 이해관계는 등장해요. 그 이외에는 이해관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실 등기 같은 경우는요, 표제부 등기, 또 등기 명인 표시에 관한 등기, 이럴 때는 이해관계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권리 등기 중에서도요, 요 등기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등기에서는 이해관계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번부터는요,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건 주등기, 어떤 건 부기등기 하는데 앞에서 설명드렸죠. 부동산 표시, 표제부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등기 명인에 관한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 권리에 관한 등기는 이 권리에 관한 등기가 소유권,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면은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등기. 그러니까 문제 안에 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죠. 이거 가끔씩 이렇게 주등기, 부기등기 나오는 거는 가장 쉬운 문제라고 보면 되는 거죠. 문제 안에 답이 있으니까. 자, 부기등기 일반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부기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라는 거죠. 자, 2번 하나의 주등기 여러 개의 부기등기를 할 수도 있고요.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도 허용된다고 그랬죠. 대표적인 것이 환매권 이전 등기. 환매권은 부기등기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를 한다. 앞에서 했고요. 자,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했죠. 자, 피담보 채무 변제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피담보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주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부기등기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이전됐을 때는 설정 등기인 주등기의 말소만 신청하면 된다는 거죠. 부기등기의 말소 청구는 부적법하다. 이것도 했고요. 자, 5번 보시면요. 5번 보시면 자, 소유권 이게 가등기죠, 가등기. 자, 가등기를 주등기로 하냐 부기등기로 하냐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등기는요. 이 가등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를 본다는 거죠. 본등기 옆에다 가등기라고 쓰면 가등기가 되니까. 그럼 본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후의 주등기로 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가등기도 갑후의 주등기로 하겠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예요. 저당권 이전 등기는 을구의 부기등기로 하잖아요. 을구의 부기등기로 한 다음에 옆에다 가등기라고 쓰면 이게 가등기니까 을구의 부기등기로 하니까 가등기도 을구의 부기등기로 하겠죠. 그래서 가등기 형식은 본등기 형식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본등기 형식 그대로 따르고. 그 다음에 뭐 말소회복 등기는 일부 말소회복 등기는 부기등기, 전부 말소회복 등기는 주등기.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는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 그 다음에는 아까 설명했던 소유권이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등기죠. 자, 한번 보죠. 지상권 설정될게요. 지상권, 이제 지상권인데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등기잖아요.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을 하죠. 부동산에 대한 등기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주등기가 되겠죠. 탑은 여기 안에 써져 있잖아요. 지상권 어떻습니까? 지상권 어떤 걸 목적으로 해요? 부동산을, 토지를 목적으로 하잖아요. 토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니까 주등기죠. 자, 환매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 맞죠? 권리 변경 등기는 승낙을 얻으면 부기등기. 그 다음에 리얼이야.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죠. 처분 제한 등기는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는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는 부기등기. 그러니까 소유권 처분 제한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주등기. 자, 등기 전부가 말소됐어요. 전부 말소회복 등기는 주등기, 일부 말소회복 등기는 부기등기. 그렇습니까? 기억하고 리을만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이제 23번부터요. 자, 쭉 나옵니다. 23, 24가. 자, 환매특약, 각종 특약 등기들은 다 부기등기죠. 각종 특약 등기는 소유권이 아니잖아. 권리, 채권적 권리잖아, 특약은. 그러니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가 아니에요. 특약은, 각종 특약 등기는 다 부기등기. 말소 등기는 언제나 또 주등기가 되죠. 그래서 특약 등기니까 부기등기. 전세권이야. 이 전세권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니까 부기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표제부 등기니까 언제나 주등기죠, 이거는. 표제부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가 되겠죠. 자, 지상권, 이 저당권이 어떤 걸 목적으로 하면 저당권 등기인데 저당권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부기등기. 소유권 이외에 관리된 처분 제한 등기니까 당연히 부기등기. 이 안에 답이 써져 있는 거죠. 단순히 이렇게 전세권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건 부동산의 전세권이니까 주등기. 전세권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이 전세권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니까는 부기등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또 24번 보죠. 자, 1번에 등기 명인 표시에 관한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라고 했죠. 그 다음에 특약 등기, 각종 특약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예요. 자, 저당권을 이전해요. 저당권을 목적으로 이전을 하잖아요. 저당권을 이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기등기죠.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니까. 지상권에 대한 가처분, 지상권을 목적으로 해요.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기등기.
자, 그러면 부동산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자들끼리 하죠. 우리가 경매 등기는 처분 제한 등기죠.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라는 것은요.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는 주등기, 소유권 유예 권리의 처분 제한 등기는 부기등기입니다. 그러면 경매는요. 저당권을 경매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경매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경매하는 거죠. 저당권자가 부동산을 경매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기지 저당권에 대한 경매 등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경매하면 그러니까 부동산을 경매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가 되는 거죠.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처분 제한 등기는요. 처분 제한 등기는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냐 소유권 유예 권리의 처분 제한 등기냐에 따라서 갑구냐 을구냐가 틀려질 텐데 자 그러면 우리가 처분 제한 등기는요. 이 권리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권리자. 이 사람이 권리자가 아니라 채무자를 본다라고 해서 채무자. 상대방의 처분을 제한하는 거죠. 상대방의 처분. 어떤 권리자가 상대방의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가 없습니까? 처분 제한 등기예요. 그러니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 상대방의 처분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보는 거죠. 그럼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한다는 것은 부동산 소유자가 채무자라는 거죠. 소유자가 채무자예요. 그러니까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분 제한 등기는요. 항상 채무자를 보는 거예요. 채무자. 채무자가 누구냐 이거죠. 채무자가 소유 명의이었습니까? 이건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가 되고 채무자가 소유권 유예 권리자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권리자를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소유권 유예 권리자면 소유권 유예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니까 을구의 부기 등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소유자가 채무자예요. 소유자가 채무자니까 어떻습니까? 갑구의 주등기라는 거죠.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그러니까 처분 제한 등기는 권리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처분을 제한하니까 상대방이 소유자면은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가 된다는 거죠. 이건 갑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25번은요. 등기상 이해관계 3자의 승낙이 없으면은 주등기,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 그럼 뭐예요? 권리의 변경 등기를 묻고 있죠. 그럼 권리의 변경 등기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것이죠? 보면 되겠죠.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그럼 뭐예요? 저당권 이전 등기. 전세금을 9천만 원에서 1억으로 증액하는 전세권 변경. 이게 권리의 변경 등기잖아요. 권리의 변경.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3번이 되는 거죠. 권리의 변경 등기. 권리 변경 등기로 써져 있잖아요. 그리고 4번 어떻습니까? 특약 등기는 언제나 부기 등기. 질권의 효력을 저당권에 미치게 합니다. 그러면 질권이었습니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잖아요.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니까 당연히 부기 등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등기냐 부기 등기냐는요. 몇 번 보면은 이거 안에 답이 있어요. 답이. 그러니까 잘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게 그 다음에 가등기죠.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것은요. 가등기는 우리가 대표 문제에서 잠깐 맛은 봤죠. 이제 맛을 전제로 해서 이제 보죠. 매년 나옵니다. 자, 틀린 것은요. 자, 갑의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가등기가 됐다는 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됐다. 보통 일반적으로 누구예요? 매수인이죠. 매수인 이전 등기 청구권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가등기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는 매수인이구나. 그러니까 이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 권리자는 누구 어떤 사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자들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자. 그럼 이때 가지고 있는 채권이 어떤 채권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이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제 매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가등기 권리를 병에게 양도합니다. 그러니까 가등기 권리도 양도할 수 있죠. 그러면 가등기 권리를 양도해요. 소유권을 양도하는 게 아니죠. 소유권이 아닌 가등기 권리를 양도하니까 당연히 부기등기로 해야 되겠죠. 소유권을 대상으로 하면 주등기, 소유권 유예 권리는 다 부기등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는 소유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유예 권리니까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전할 수가 있죠. 자, 가등기는 가등기만으로는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요. 그 자체로는 어떠한 효력도 없습니다. 다만 본등기를 쓸 때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로 보존시켜주는 순위 보존적 효력만 가져요. 다만 담보가등기, 가등기 담보법 시간에 배우는 담보가등기는 어떻습니까? 저당권과 유사한 실체법적 효력이 인정되죠. 경매도 신청할 수 있고 무선 변조도 받을 수 있고 하죠. 그 다음에 3번 소유권 보존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우리가 등기법에서 권리 변동은요. 보, 이, 변소, 설, 처 해가지고 있습니까? 맨 앞에는 보존, 맨 뒤에는 처분 제한 등기의 가등기는 안 된다고 했죠.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보존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건 존재하잖아요. 자기가 보존 등기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보존 등기 누가 해요? 소유자가 하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처분 제한 등기는 법원이 받아줘서 법원의 촉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누구한테 뭐 가압류를 청구할 권리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애초에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보존이나 처분 제한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가등기 권리자는요. 우리가 등기법에서 가등기라면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고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자체로는요. 어떠한 효력, 권리 인정 안 된다는 거죠. 권리 없다. 맞죠? 자, 5번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하면 실제법상 효력은 없습니까? 본등기한 때 발생하는 거죠. 본등기한 때. 본등기가 됐을 때 그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다만 그 본등기의 순위만 가등기한 때로 소급되는 거죠. 권리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한 때 발생하는 거죠. 자, 그리고 27번이요. 옳은 것은요. 자, 시기부 정지 조건부는 가등기할 수가 있죠. 시기가 도래하면 채권적 청구권이 발생해요. 정지 조건이 성취됐을 때도 채권적 청구권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 채권적 청구권을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할 수가 있죠. 자, 가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됐어요. 그럼 가등기에 대한 회복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회복 등기 누구를 상대로 한다고요? 항상 말소 당시죠. 말소 당시. 그러니까 상대방은 말소 당시의 소유 명의를 해야지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말소 등기 청구는 항상 말소 당시의 상대방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앞에서 했죠. 저당권 할 때도. 자, 3번 가등기 신청 시 가등기로 보존하고자 하는 권리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을 해야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냐, 저당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씁니까? 갑구위하느냐, 을구위하느냐가 틀려지잖아요. 내가 어떤 권리를 보존하고냐에 따라서 등기하는 방식이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하면 갑구위. 저당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하면 을구해야 되겠죠. 반드시 제공을 해야 되겠죠. 제공을 안 하면 등기를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을 신청할 경우.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앞에서 했죠. 확정되기 전에 가처분 명령만으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법원에 신청할 때는 어디에 신청하느냐? 우리가 계속 했던 거죠. 이 부동산과 관련된 등기소, 관할 등기소 또는 관할 법원은 언제나요? 부동산 소재지를 중심으로 정해져요. 그러니까 가등기 권리자, 의무자, 무슨 주소지 이러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부동산에 관련된 소송은요. 항상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에요. 그러니까 관할은 부동산 관련된 모든 관할은 부동산 소재지로 정해지는 것이죠. 5번 가등기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아까 설명했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 이런 사람은 이제 제3취득자예요. 그럼 제3취득자도 씁니까? 가등기가 무효라 했을 때는 가등기 명의를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제3취득자도. 계속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소할 때 가백에서 2 해가지고 을 앞으로 가등기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가백에서 3 해가지고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씁니까? 제3취득자죠. 그럼 가등기가 무효해서 말소할 때 씁니까? 갑은 당연히 을한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요. 제3취득자도 을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3취득자도 가능하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가등기 설정 당시에 가등기 의무자였던 갑도 을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3취득자도 을과 공동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을은 단독으로 말소를 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을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을은 승낙서만 가져오면 갑이나 제3자 병도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좀 전에 했는데도 우리가 또 헷갈려요. 그러니까 계속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맞죠. 그러니까 가등기 할 때 단독 신청, 말소할 때 단독 신청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기본인 거죠. 이게 기본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추가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가등기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요. 자, 우리가 공법상 규제를 받고 있는 어떤 등기랍니다. 공법상 규제를 받고 있다고 했을 때 그 공법상 규제들은요. 다 취득 요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등기할 때 다 필요하지만은 유일할 때 가등기할 때 가져가는 것이 토지거래 허가만 가등기할 때 가져간다고 했어요. 이건 거래 행위의 유효 요건이 되다 보니까. 자,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없습니까? 본등기할 때 가져가면 되겠죠. 공법상 규제잖아요. 토지거래 허가만 없습니까? 가등기할 때 가져가는 거죠. 가등기. 맞죠? 그러면 3번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요. 학교 부분이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을 하려고 해요. 그럼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것도 공법상 규제죠. 학교 부분이 마음대로 물건 팔아버리면 학교가 존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 이런 데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법상 규제는 우리가 배우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죠. 어마어마하게. 그럼 이 공법상 규제를 받아야 돼요. 그럼 공법상 규제를 받는다라고 하면 본등기할 때 가져가야 돼요? 가등기할 때 가져가면 돼요? 본등기할 때 가져가면 된다 그랬죠. 좀 전에 설명했잖아요. 공법상 규제는 토지거래 허가를 제외하고는 다 본등기할 때 필요하다. 토지거래 허가만 가등기할 때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본등기할 때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것도 예전에 한번 기출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응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회상을 해야죠. 공법상 규제거나. 그러니까 이제 공법상 규제는 다 본등기할 때 필요하다. 토지거래 허가를 제외하거나. 우리가 배운 것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이 이제 찾아내면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이제 유추해가지고 찾아내면은요, 이제 고득점이 나오는 거죠. 자, 4번. 가등기 권리 중 일부 지분에 관한 가등기에 대한 번등기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자, 우리가 보상용에서 보존, 상속, 용익권 이것만 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그 이외에는 자기 지분만 된다고 했죠. 여기 어디도 보존 등기다, 상속 등기다, 용익권 등기라는 말이 없죠. 그럼 어떻습니까? 당연히 자기 지분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지분만 해야 되는 거죠. 자, 5번 보시면 종기부 해제 조건부가 돼요. 자, 종기부 해제 조건부. 종기가 도래하고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요, 소유권이 복귀가 돼요. 등기 없이도. 그러니까 물권적 청권이 발생합니다. 채권적 청권만 가등기가 되지 물권적 청권은 가등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등기가 안 되는 거죠. 아유. 그러니까 시기가 도래한다든지 정지 조건이 성취됐을 때는 채권적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등기가 되지만은 종기가 도래한다든지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은 물권이 복귀해서 물권적 청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등기가 안 돼요. 또 구별해야 되겠죠. 자, 1번 부동산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말이 이렇게 나오면요. 변동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전. 대표적인 변동이 이전이잖아요. 권리 이전이죠. 그러면 말 붙이면 돼요. 임차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 청권. 임차권 이전 등기 청권이 되겠죠. 임차권 이전 등기 청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다 이건 채권적 권리잖아요. 채권적 권리니까 당연히 등기할 수가 있죠. 이전 등기 청권은 채권적 권리잖아요. 소유자 아닌 사람이 소유자한테 넘겨달라고. 임차권을 넘겨달라는 채권적 청권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상적으로 나오면요. 얘 같은 걸 하나 집어넣으면 돼요. 변동의 대표적인 건 이전이니까 이전 등기 청구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채권적 청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습니까? 가등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2번 물권적 청권 어떻습니까? 가등기가 안 되는 거죠. 3번 가등기 권리를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이전 등기는 제3자에게 양도하면 어떻습니까? 이건 가등기 권리가 이전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기등기를 해야 되겠죠. 소유권을 이전하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 소유권 이외 권리니까 부기등기. 자, 4번 가등기 명의는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이건 맞는 거죠. 5번 지상권 설정 등기 청권 보존 가등기에서 지상권 설정에 본등기를 했어요. 근데 가등기와 본등기 전에 맞춰진 저당권 등기예요. 자, 지상권과 저당권은 양립 가능하죠. 양립 가능하니까 이것은 집권으로 말소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용익권과 용익권, 소유권과 소유권이 양립 불가능하니까 이거 집권 말소되지만 이런 양립 가능한 권리들은 없습니까? 집권으로 말소할 필요가 없죠. 그냥 1순위 지상권, 2순위 저당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1순위 지상권을 침해하지도 않고 양립 불가능한 것도 아니니까 집권 말소가 안 되는 거죠. 자, 30번은요. 가등기 틀린 것은 1번 가등기 권리자는 또 나오죠. 계속 일어나서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 권리자는 없습니까? 의리를 말하는 거죠. 가등기 될 때예요. 이제 가등기 된 사람이 가등기 권리자죠. 그럼 가등기 할 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으면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는 권리를 변동시키는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갑의 승낙서만 가져와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가져온다든지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맞죠? 2번은요. 예전에 이제 기출됐던 것인데 그것은 담보가등기에 관한 내용이죠. 여러분이 가등기 담보법에서 청산 절차 나오잖아요. 이렇게 섞어서 나와요. 그럼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담보가등기에 기쳐서 담보가등기를 할 때는 반드시 담보라는 말을 붙입니다. 담보가등기에 기쳐 본등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등기가 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청산기간 2개월이 안 됐는데도 본등기가 됐다는 거죠. 또는 청산금을 아직 지급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본등기가 됐다는 거죠. 가등기 담보 배웠잖아요. 그렇죠? 본등기는 어떻습니까? 청산금을 지급한 청산기간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청산금을 지급하면서 동시행관계로 본등기가 되는 거죠. 근데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본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 본등기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무효가 되죠. 근데 이게 당연무효입니까? 아닙니까? 청산 절차를 거쳤으면 등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당연무효는 아니죠. 할 수는 있는 등기예요. 근데 절차를 위배했을 뿐인 거예요. 그럼 절차를 위배했지 등기할 수 없는 걸 한 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당연무효는 아니죠. 따라서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인 등기가 될 수도 있죠.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요. 등기가 됐지만요. 청산기간 경과하기 전에요. 청산금 지급하고 본등기가 됐어요. 2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2개월 안에 결국 못 갚았어요. 그럼 실체관계 부합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렇겠습니까? 할 수 없는 등기를 한 게 아니에요. 실체관계하고 지금 무효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거죠.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런 등기들은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는 뭐예요? 아예 애초에 등기를 못하는 등기들만 직권으로 말소되는 거죠. 절차만 지켰으면 등기할 수 있는 등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이것은 당연무효는 아니니까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고 만약에 실체관계에 부합해버리면 그렇습니까? 나중에라도 유효가 될 수도 있죠. 그것도 가등기 담보법에서 나오잖아요. 청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였습니까? 하자가 치유돼 버릴 수가 있잖아요. 2개월 지난 데까지 아직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결국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못 갚으면 실체관계 부합해서 유효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권 말소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요. 실체관계도 부합하지 않아요. 청산금을 안 줬어요. 그럼 실체관계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무효가 되겠죠. 그러면 무효는 어떻게 말소해요? 공동신청해서 말소해야죠.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것도 기출됐던 거죠.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무효의 등기만 직권으로 말소되는 거예요. 당연무효냐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무효라는 의미를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판례는 어떻습니까? 민법에서도 배우는 판례잖아요. 하자가 치유되면 유효하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민법에서 배우는 판례니까 이게 나와요. 나오면 어떻습니까? 민법 지식 동원해서 맞춰야 되겠죠. 우리 등기법적 지식, 민법 지식 동원해가지고. 근데 이런 게 나오면요, 우리는 응용을 못하죠. 응용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응용을 잘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응용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다 모르는 문제 나와도 일단 응용할 수가 있게 되는 연습은 하는 거죠. 그래서 보는 거죠. 자, 3번 임차권 설정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루어진 등기가 뭐냐면요.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용익권 등기가 됐어요. 용익권 양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직권으로 말소해야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자, 저당권 설정 등기에 가등기가 됐습니다. 가등기 본등기를 했어요. 근데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요. 용익권 등기가 됐어요. 용익권 없습니까? 양립 가능하죠. 여기에 저당권이 들어가도 양립 가능하죠. 저당권 여건에 양립 가능하니까 이것은 직권 말소할 수 없죠. 맞죠? 자, 그 다음에 가등기 후 본등기 신청하는 경우에는요. 본등기는 가등기 순위번호를 그대로 사용해서 밑에다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순위가 본등기 순위는 언제나 가등기 순위하고 동일하게 되는 거죠. 자, 31번이요.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가처분은 처분 제한 등기가 아니에요. 처분 제한 등기는 오로지 법원의 촉탁에서 처분 제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촉탁에서 이루어지지만은 가등기 가처분 등기는 촉탁 등기가 아니에요. 처분 제한 등기가 아니라는 거죠. 단독 신청에서 이루어지는 등기죠. 법원의 촉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좀 더 나가서 이게 촉탁이 아니라 단독 신청에서 이루어지는 게 되기 때문에요. 말소도 신청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사자 신청에서. 신청에서 이루어지는 게는요. 신청에서 말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처분 제한 등기로서요.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럼 법원의 촉탁에서 이루어진 등기죠. 그럼 촉탁에서 이루어진 등기는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촉탁에서 말소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가압류라고 하면 가압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법원에서 소송하다가 야, 가압류 풀어줘라. 그럼 가압류 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원의 촉탁이 안 된 게는 법원의 촉탁에서 말소되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촉탁에서 돼요. 그럼 신청이 안 된 게는 원칙으로 신청해서 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꼬은 거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이루어진 가등기는 신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소도 신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법원의 촉탁에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만약에 촉탁에서 되는 등기였으면 그 말소도 촉탁에서 될 테지만 이건 단독 신청이 한 등기니까 말소도 신청에서 말소합니다. 2번 사인증여로 인한 가등기였습니까? 생존 중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죠. 사인증여는 계약이니까. 그러니까 유증은 단독행위니까 생존 중에는 가등기를 못하지만 사인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요. 언젠가는 사망할 것이고
그다음에 계약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계약서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정될 수 있으니까 사인 증여는 생전 중에도 가등기가 되는 거고요. 자, 3번 가등기에 의해 순위가 보존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럼 제3자에게 양도했으면 이렇게 되겠죠. 가백에서 얼른 우리가 연상을 해요. 가백에서 을에게로 매매를 했어요. 매도인, 매수인. 그럼 이 사람 앞으로 가등기가 되는 상태에서요. 가등기 권리 이전했다고 그랬죠. 병한테. 그럼 가등기 권리가 병한테 이전되면습니까? 병이 갑한테 이전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겠죠. 을이 병한테 가등기 권리를 넘겨버렸잖아요. 이전등기 청구권을 넘겼죠. 그러면 갑에 대해서 이전등기 청구권은 을이 행사예요? 병이 행사예요? 당연히 병이 행사하겠죠. 그럼 잔금 누가 지급해요? 병이 잔금 지급하고 이전등기를 청구하겠죠. 이전등기가 본등기잖아요. 본등기 청구를 누가 해요? 당연히 양수인이 하는 거죠. 양도인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제3자에게 양도되면 어떻습니까? 그 본등기 청구권을 양수한 제3자, 양수한 제3자, 양수인.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 명의로 본등기를 하는 거죠. 이거 맞죠? 본등기는 양수인이 한다. 근데 이것과는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민법적으로 을이 갑과 매매를 했으면요. 을은 갑한테 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요. 갑이라는 사람이 정한테 자기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이중 양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매매를 하고 또 가등기까지 해준 상황에서 또 이중 양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이전등기 청구권 여전히 갑한테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정한테도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안 하죠. 할 수가 없잖아요. 계약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을은 없습니까? 갑한테만 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등기 할 때 상대방은 없습니까? 갑한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갑한테만. 근데 이 권리가요. 을이 정에게 자기 이전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이전을 했어요. 병에게 이전을 했으니까 없습니까? 이제 병이 갑한테 청구하겠죠. 정한테는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소유권도 양도되고 만약에 가등기 권리도 양도가 됐어요. 그럼 누가 누구한테요? 현재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할 당시 매매계약에서 직접 상대방 본등기는 매매 직접 상대방이 하는 거잖아요. 매매 직접 상대방 가등기 할 때 등기의무자 갑에게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이었습니까? 갑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는 거죠. 민법적으로 하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건 이제 등기법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민법적으로 이해도 되고 등기법적으로 이해도 되고 어떻게 이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어차피 등기법이라는 것은 민법의 요 내용을 그대로 등기부로 기록하는 것뿐이니까. 옮겨 기록하는 것뿐이니까요. 자, 4번은 또 비슷한 거죠. 앞에서 했죠. 저당권, 그 다음에 전세권이에요. 그럼 직공말소 안 되겠죠. 양립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요. 갑이 을 소유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후 을이 그 토지를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래서 본등기 상대방은 항상 이 사람은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요. 갑을이 바뀌었어요. 갑이 을 소유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갑이 매수인이 되겠죠. 을이 매도인이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사람한테였습니까? 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그 토지를 병에게 양도했다라고 하더라도 토지를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갑의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항상 을로 고정되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을로 고정되어 있다. 자, 32번 가등기의 본등기 틀린 것은요. 자, 가등기를 어디다 하느냐는요. 이제 본등기를 보면 되겠죠. 지상권 설정등기 청구, 지상권 설정등기 청구 보존을 위한 지상권 설정등기는 어떻게 됩니까? 을구의 주등기로 하겠죠. 지상권 설정이잖아요. 지상권 없습니까? 을구에 할 것이고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등기로 하겠죠. 소유권에 대한 지상권이니까. 그러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가등기도 을구의 주등기로 하겠죠. 이 권리를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없습니까? 이 권리를 보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 권리가 어떤 걸 목적으로 하느냐죠. 이 앞에 생략되는 걸 봐야 되겠죠. 어떤 권리를 목적으로 하느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주등기로. 을구의 주등기로 하겠죠. 자, 2번 예약완결권 가등기 할 수 있죠. 여러분 민법에서 매매 예약하잖아요. 예약완결권 당연히 가등기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약완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전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계약의 이전등기 청구권 없습니까?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그때 비로소 매매가 성립하는 거죠. 매매가 성립돼야 이전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예약완결권을 장래에 행사를 하게 되면 장래에 확정될 수가 있잖아요. 그 권리를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가등기 권리자가 사망했어요. 가등기만 돼 있다는 것은요. 매매를 한 다음에 아직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매매만 하고 있습니까? 아직 본등기를 하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거든 매수인이 사망하건 다 상속등기를 생략을 하죠.
상속 등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상속인은 상속 등기 할 필요 없었습니까? 가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직접 본등기를 하면 되는 거죠. 권리자가 사망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인데 을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을의 상속인 병이 매수인으로 들어오겠죠. 그렇습니까? 매수인과 매도인의 공동 신청에서 매도인에게로 매수인에게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하면 되는 거죠. 상속 등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이 사람 명으로 등기를 못 하잖아요. 사망했으니까. 자, 4번 가등기요. 가등기 의무자가 사망했을 때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사망하고 여기 있는데 사망했을 때 습니까? 등기 원인 있고 사망하면 상속 등기하지 않고 직접 이전 등기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 등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봤자 나중에 을 앞으로 본 등기를 하게 되면 어차피 말소될 등기예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직접 그냥 이전 등기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등기 원인이 있고 사망하면은요, 다 상속 등기를 하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5번 하나의 가등기에 관한 여러 사람의 가등기 권리자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기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느냐. 자, 우리가 여기에 보존등기, 상속등기, 용의권등기란 말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등기 권리자는 자기 지분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기 지분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지분만 본등기를 신청을 해야 되지. 자기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분만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전부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전부는 못하니까 자기 지분만 가능한 것이죠. 5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또 33번이요. 뭐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고 했는데, 자, 33번 보시면 틀린 것이요. 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신청에 등기 의무자 넣습니까? 본등기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할 때의 등기 의무자로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본등기 상대방 넣습니까? 매매계약의 직접 상대방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하더라도요, 가등기 의무자는, 그러니까 본등기 할 때 그 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도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병과 갑의 공동신청에서 갑에게서 병 앞으로 이제 이전 등기, 본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본등기도 공동신청이죠. 상금 받고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동신청이 되는 거죠. 그 다음 3번 소유권 이전 등기에 가등기 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됐어요. 소유권 이전됐다니까 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요, 요 상황이 돼가지고 병 앞으로 등기를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겠죠. 만약 요 상황을 만약에 그림으로 그리면은 등기부로 옮겨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갑이 최초로 소유자로 있다가 이해가지고 을 앞으로 가등기가 돼 있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씁니까? 가등기 권리가 병에게 이전, 만약에 소유권부터 이전됐다고 해보죠. 그러면 3해가지고 씁니까? 정 앞으로 이전이 된 거죠. 정 앞으로는 소유권 이전됐으니까 주등기를 해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요, 가등기 권리가 병에게 이전됐어요. 그럼 가등기 권리는 부기등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2의 1 해가지고. 여기서 씁니까? 병에게 이전. 이것을 등기부로 옮겨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등기 이전은 부기등기를 하는 거고, 소유권은 주등기를 하는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씁니까? 그러면 본등기는 누가 해요? 병이 갑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병이 갑을 상대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갑으로부터 씁니까? 갑으로부터 병에게 이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죠. 이전 등기, 본등기. 그러니까 이 본등기도 씁니까? 갑과 병의 공동 신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요. 이때 만약에 병 앞으로 등기를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정의 등기는요, 양립할 수 없잖아요. 병이니까. 정이라는 사람도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양립할 수 없어요. 그러면 병이었습니까? 2번이고 정은 3번이기 때문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직권 말소되잖아요. 그러면 직권 말소되는 정의 승낙이 필요하냐? 양립 불가능하죠. 이런 사람들은 승낙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3자 병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건 직권 말소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자, 4번 본등기 신청 시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증을 제공해야 되냐? 당연히 소유권 넘기니까 씁니까? 공동 신청이잖아요. 그럼 갑에게서 병으로 소유권을 넘겨올 때는 씁니까? 갑이 등기 의무자니까 갑의 소유권의 등기 필증을 가져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요, 을에게서 병에게로요, 가등기 권리를 이전해요. 그럼 가등기 권리를 이전할 때는 을하고 병하고 공동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는 등기 의무자가 누구예요? 을이죠. 그럼 을이 가지고 있는 가등기 권리증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소유권 권리증 가져야 될 것이고, 가등기 권리 양도할 때는 가등기 권리증, 저당권 양도할 때는 저당권 권리증, 전세권 양도할 때는 전세권 권리증. 그러니까 권리자들은 다 자기 권리에 대한 권리증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소유자는 소유권 권리증, 저당권자는 저당권 권리증,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권리증을 가지고 있겠죠. 이걸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가등기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등기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걸 가져가기 때문에 권리증을 가져가니까 그 등기를 공동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가 누군지를 보면 돼요. 을이라는 사람이었습니까? 가등기 권리 이전에 이 사람 소유권 권리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당연히 가등기 권리증 가져야 되겠죠.
그럼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어떻습니까? 소유자가 등기부자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 권리증 가져야 되겠죠. 가등기 권리증은 없잖아요, 이 사람은. 간단하죠. 그래서 본등기 신청할 때는 어떻습니까? 등기부자. 이때 등기부자는 이제 본등기 할 때는 소유권의 등기표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이때는 등기의무자가 없습니까? 소유자니까. 그 다음에 뭐 판결 주문과 이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이행 취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씁니까?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죠. 이행 판결을 가져야 되죠. 이건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 이행 판결. 이행하라는 판결문을 가져야 되지. 이행하라는 판결문이 아니면 씁니까? 이걸 가지고 등기관이 뭘 이행하라는 말이 없으면 본등기를 해줄 수가 없죠.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이게 어려운 내용이죠. 지나가다가 한 번씩 나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결문을 보고 등기관이 등기를 해줄 테니까 판결문에요. 등기를 이행하라는 말이 없으면 이행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것들 없습니까? 이행 판결문 가져오라는 거죠. 이행 판결. 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문을 가져와야 그걸 보고 등기관이 등기를 이행해 줄 테니까. 자, 34번은요. 자, 틀린 것은요. 또 가등기 본등기에서. 자, 1번 했죠. 임차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 청구권 가등기 할 수 있죠. 2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없다고 했죠.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있지만. 자, 3번 보시면요.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명이면 그중에 1위는 어떻습니까? 전부에 대해서 할 수는 없다고 했죠. 자기 지분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공유물 보존 행위에 준하여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돼요. 오로지 자기 지분만. 자, 4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공동신청의 원칙이나 가등기 의무자의 협력이 없을 경우는 습니까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 그러니까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에 가처분 명령만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지 판결에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판결을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별로 실효성이 없으니까 가등기는 확정 판결 전에 가처분 명령으로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넓혀줬다는 의미인 것이지 판결에서 못하는 건 아닌 거죠. 자, 5번은 작년인가 나왔던 것인데요. 이것은 민법에서도 오히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요 매매를 하고 을 앞으로 가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갑해가지고요 우리가 이론 강의실에 잠깐 했던 거죠. 을 앞으로 가등기를 했어요. 그럼 가등기에 기해서요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요 밑에다 본등기를 해야 되는데 동일한 매매를 원인으로. 그러니까 X물건 10원으로 매매를 했어요. 그 동일한 이 매매를 원인으로요. 원래는 본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본등기를 하지 않고 이 동일한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요. 3 해가지고요. 을 앞으로 이렇게 이전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동일한 원인으로 해서 자 갑의 입장에서는요. 동일한 원인으로 한번 이전 등기 해줬죠. 이전 등기도 공동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일한 원인으로 갑은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2번을 해줘야 돼요. 한 번만 해주면 돼요. 한 번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해줬잖아요. 한 번 해줬기 때문에 또 이전 등기를 또 해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해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요. 을이라는 사람이요. 동일한 원인으로 가등기에 본등기를 하지 않고 동일한 원인으로 별도의 이전 등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차피 동일한 원인이기 때문에요. 한 번 이전 등기 됐는데 또 이전 등기를 요구하지는 못해요. 다시 말해서 본등기를 또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죠. 한 번만 해주면 되지 2번 해주라고 요구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다만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가등기가 만약에 4월 1일 날 됐고요. 2번 이전 등기가 만약에 5월 1일 날 됐다고 해보죠. 근데 4월 15일 날요. A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자, 그러면 이야기가 좀 틀려집니다. 만약에 4월 1일 날 가등기에서요. 이 사람이 4월 1일 날 가등기에서 5월 1일 날 만약에 본등기를 했으면요.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죠, 이거는. 이건 어떻습니까? 이 본등기를 침해하죠. 그래서 직권으로 말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본등기를 했으면 직권으로 말소가 되는데요. 가등기에 본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이전 등기가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이때는 이 사람은 3순위가 되는 거예요, 3순위가. 그러니까 3순위가 되고 5월 1일 날 된 등기니까요. 4월 15일 날 저당권 등기가 말소가 안 돼요. 본등기를 쓰면 말소가 됐어야 될 등기가요. 별도의 이전 등기가 돼버리니까 말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본등기라는 실익이 있죠. 만약 이런 게 없으면요. 또 본등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등기가 있으면 이걸 직권으로 말소하기 위해서 씁니까? 다시 본등기를 할 실익이 있는 거죠. 이때 이전 등기. 다시 5월 1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5월 10일이 되는 상관이 없고요. 다시 본등기란 실익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다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본등기로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경우에, 자, 이럴 경우는 가등기에 본등기에 저촉되는 중간 등기가 없다면, 이런 등기가 없다면 또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근데 반대로 하면은 만약 이런 중간 처분의 등기가 있다면은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거꾸로 하면. 민법 하다 보면 이런 판례 나오잖아요. 가등기 부분에. 민법 책에도 아마 가끔 나오기도 하는 내용인데요. 맞죠? 자, 그 다음에 35번 보시면, 자, 틀린 것은요. 자, 1번은 가등기가 본등기였다고 해서 가등기를 말소하진 않죠. 가등기 그 순위보존적 효력 때문에. 2번 가등기 의무자가 가등기 명인의 승낙으로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 명인은 단독으로 말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자도 명인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승낙서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승낙서 가지고 단독 신청하니까 승낙서를 가지고 와야 된다. 당연한 것이고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라는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이게 순위보존적 효력이죠. 자, 4번 지상권 설정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했는데 중간 등기가 저당권이에요. 그럼 직권말소 대상이 되지 않죠. 양립 가능하니까 직권말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서는 가등기는요. 이건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단독 신청.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가등기이기 때문에 그 말소도 어떻게 한다고요? 신청에서만 말소할 수 있다고 했죠. 신청에서만 말소할 수 있지. 민사집행법에서 정해놓은 이 가처분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으로 말소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처분에 의해서 촉탁에 의한 등기가 아니라 가처분을 받아가지고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이기 때문에 말소도 신청으로만 가능하지. 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받아줘가지고 법원에 촉탁해서 말소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 가처분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거는 단독 신청이니까 말소도 단독 신청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에 관한 본등기 했을 때요. 말소되는 등기, 말소되지 않는 등기. 우리가 많이 했는데요. 저기서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죠. 그러면 여기서는 중요한 건 가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죠. 3월 4일 날 가등기가 됐어요. 그럼 가등기보다 어떻습니까?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라고 해서 다 직권 말소되는 건 아니에요. 가등기보다 선순위자는 말소할 수 없는 거죠. 그럼 그 선순위자에 의한 경매등기도 말소할 수 없는 거고요. 후순위자들만 말소해요. 선순위자나 동순위자는 말소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요. 자, 1번 어떻습니까? 가백에 대항할 수 있다고 했죠. 뭐요? 선순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는 나중에 주택임차권 등기가 나중에 이루어졌어요. 가등기보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선순위자라는 거죠. 티약이라는 말이 선순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만 이때 있었지만 점유와 주민등록은 그 전에 벌써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선순위자니까 말소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3월 15일 날 가압류예요. 그럼 3월 15일 날 가압류는 3월 4일보다 후순위죠. 후순위가 이거는 말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압류가 직권 말소되기 때문에 이게 가압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매 등기도 당연히 직권 말소가 되겠죠. 후순위니까. 후순위자 말소하면 그에 따른 경매도 말소되겠죠. 근데 3번 보니까 어떻습니까? 2월 5일 날 근저당권이에요. 그러면 2월 5일 근저당권이니까 어떻습니까? 가등기보다 선순위자죠. 선순위자이기 때문에 이건 말소가 안 되니까 선순위자에 의한 경매 등기는 비록 나중이었습니까? 가등기 이후에 됐다고 하더라도 이건 말소할 수가 없죠. 선순위, 후순위만 보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요. 4번하고 5번 어떻습니까? 후순위자가 아니라 이 가등기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이요. 이 가등기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제한 등기들이죠. 이건 어떻습니까? 가등기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제한 등기는 부기등기로 하죠. 이 가등기 때 부기등기로 해요. 그러니까 후순위자가 아니에요. 후순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말소할 수 없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2번의 가압류하고요. 4번, 5번의 가압류는 구별해야 되겠죠. 2번 어떻습니까? 뭘 가압류했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가압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가등기하고 소유권 가압류하고 가등기가 먼저예요. 선순위자이기 때문에 이건 직권 말소가 되겠지만은 이거는 소유권을 가압류한 것이 아니라요. 이 가등기를 가압류한 거잖아요. 가등기.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이루어지는 등기죠. 가등기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니까 부기등기를 할 것이고요. 자, 이것은 말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소되는 등기, 안 되는 등기들 좀 기억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촉탁 등기하고 구분건물 등기가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된다. 5분만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